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이번 PL의 혁명가들에서 소개할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반대쪽 발로 직접 득점을 노리면서 아르센 벵거의 아스날 전성기 주역이었던 인버티드 윙어의 시초, 발탄양 로베르 피레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측면에 있는 윙어들이 공을 잡았을 때 팬들이 외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크로스! 크로스 올려! 왼쪽에 위치한 윙어는 왼발로, 오른쪽에 위치한 윙어는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린다.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원하는 플레이였습니다. 과거 이름을 날렸던 윙어들은 대부분 드리블을 해서 돌파한 뒤 크로스를 올리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선수들을 살펴보면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피구는 화려한 드리블과 수려한 패스를 보여주며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했던 선수지만 주 무기는 역시 날카로운 크로스였습니다. 또 다른 발롱도르 수상자 파벨 네드베드 역시 멋진 오른발 슈팅을 왼쪽에서 날렸지만 이는 그가 양발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었고 그 역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가 일품인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 리그 안의 플레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측에 피구가 있다면 왼쪽은 긱스라고 말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손꼽히는 윙어이자 맨유 왕조를 이룩했던 긱스 역시 왼쪽에서 뛰는 왼발잡이 윙어였고 프랑스의 마술사로 뉴캐슬과 토트넘에서 뛰면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당시 긱스와 좌측 윙어에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다비드 지놀라 역시 왼쪽에서 뛰는 왼발잡이 윙어였습니다. 반대쪽인 우측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잉글랜드 최고의 라이트 윙어인 데이비드 베컴 역시 그의 상징적인 플레이는 박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날리는 오른발 팩백 크로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윙어들이 자신의 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주 역할이었던 시대가 바로 과거의 EPL이었습니다. 이따금 왼쪽에서 오른발이 주발인 선수들이 뛰었던 적도 있지만 이는 왼발 선수가 적어서 발생한 상황이었지 전술상 적극적으로 그들을 기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EPL은 다릅니다. 자신의 주발과 반대 위치에서 뛰며 직접적인 득점을 노리는 윙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윙어들이 메인 스트라이커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리거나 더 나아가 팀의 핵심 득점원이 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역전된 상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득점 테이블입니다. 98-99 시즌과 99-00 시즌 득점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공격수 내지는 중앙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근 득점왕 순위표를 보면 윙어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혁명가 시리즈에서 이어져온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칸토나가 등장하면서 크로스의 비중이 점점 줄고 스루패스를 날리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발빠른 침투형 공격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원과 아넬카가 바로 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윙어들에게도 다른 플레이를 요구하는 감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크로스만 올리는 선수들은 메리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윙어들 역시 직접 스루패스를 넣거나 자신이 득점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로베르 피레스입니다. 로베르 피레스의 프로 데뷔는 93년 매치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훗날 커리어를 흔들 중요한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매치의 리저브 감독인 필립 힌슈베르거입니다. 로베르 피레스는 원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성장하고 있었으나 힌슈베르거가 왼쪽 윙어로 뛰라고 추천했습니다. 이를 들은 피레스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오른발잡이가 왼쪽 윙 자리에서 뛰는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 말고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선택은 앞으로 그의 커리어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피레스를 눈여겨본 감독이 있었으니 바로 교수라는 별명을 가진 아르센 벵거 감독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스날의 톱은 앙리와 베른카포였습니다. 이 투톱 둘 다 헤더에 능한 타입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아스날은 크로스만 올리는 선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윙어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르센 벵거는 과거부터 윙어 자리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감독이었습니다. 모나코 시절 피에리 앙리가 유망주였을 때 오른발인 그를
왼쪽 윙어로 데뷔시킨 것도 아르센 벵거였으며 피레스가 오기 전 양발 윙어인 오베르마스를 왼쪽에 기용해 득점과 스루 패스를 둘 다 하게 하면서 많은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피레스가 아스날로 오고 나서 당시 이적 상황으로 회고하길 아르센 벵거가 나에게 와서는 오베르마스를 대처하기 위해 왼쪽 윙에서 뛰어야 할 거야. 거기서 뛸 수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과거에 그 자리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네, 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피레스는 첫 시즌 8골 8어시로 범상치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중간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9골 15어시를 기록하며 아스날이 리그와 FA 더블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고 수훈으로 뽑히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 후부터 15골, 14골, 14골을 기록하면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해냈고 공공연대 그리고 새 시대의 윙어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잉글랜드 전역이 알렸습니다. 그러면 아스날에서 피레스는 어떤 플레이를 했을까요? 당시 아스날의 시스템은 4-4-2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아스날 최고의 공격 라인은 바로 앙리, 피레스, 애슐리 콜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이었습니다. 베르캄프와 앙리가 투톱이었지만 베르캄프는 10번 유형으로 조금 더 중앙에 위치했고 앙리는 왼쪽으로 처진 형태였습니다. 앙리는 유벤투스 시절에도 윙어로 뛰었으니까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것에 익숙한 선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레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상대 측면 수비를 달고 들어오면 비어있는 왼쪽 측면을 애슐리 콜이 오버래핑해 다시 측면을 공략하는 패턴, 상대 수비수가 앙리에게 안 끌려가고 피레스를 막으려고 하면 피레스가 찔러주는 스루패스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 등은 당시 EPL 수비수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앙리와 피레스는 29골을 합작했고 앙리는 자신과 같이 플레이했던 파트너 중 최고로 피레스를 뽑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스털링, 마네, 살라같이 측면에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측면 포워드가 득점 순위권에 올라가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 지에어 같은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측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피레스가 활약했던 당시는 피레스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지칭하는 용어마저 없던 시기였습니다. 피레스가 과감히 안쪽으로 들어오고 득점하는 모습을 두고 국내에서는 미들라이커라고 지칭하기도 했고 과거 와이드 미드필더나 2-3-5 포지션 때 쓰던 용어를 빌려와서 인사이드 포워드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에서는 안팎을 돌아다닌다고 인사이드 아웃 윙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인버티드 윙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10년도에 조날 마킹으로 유명한 축구평론가 마이클 폭스였습니다. 훗날 마틴 테일러와 같은 해설자들이 이를 인용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레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보여줬던 득점과 어시스트 그리고 드리블은 EPL을 흔들었고 다시 없을 금자탑인 우패 우승의 업적까지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EPL에서 수많은 피레스의 후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은 대부분 강팀의 에이스로서 두발의 반대쪽 위치에서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을 이끌어낸 인버티드 윙어의 선구자인 로베르 피레스는 그야말로 EPL의 혁명가였습니다.